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더욱 행복하고 즐겁게 유지하는 비결. 건강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건강관리 막상 시작하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톡 골라서 톡 전해드리는 건강 톡톡. 이제 건강 톡톡과 함께 우리 삶에 스며드는 작은 변화를 통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싱그러운 봄날, 당신은 정원의 식물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듯 호스의 물도 아주 심차게 뿜어져 나오는군요. 그런데 잘 나오던 호스의 물이 갑자기 시원치 않아집니다. 그래서 호스의 입구를 꾹 눌러 압력을 줘 물줄기를 다시 새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우리 손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은 장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손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움직이는 일이 많은데요. 책상에 올려놓은 손목은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손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면서 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손목에는 여러 신경과 혈관이 존재하는데 책상에 오랫동안 눌린 압력 때문에 손목 안의 공간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근육까지 약해지는 손목 터널 증후군에 걸릴 수 있죠. 경기도 하남시. 여기 손목 통증을 앓고 있는 사례자를 만났습니다.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와중에도 계속 손목을 돌려가며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제가 지금 손목 통증이 좀 심해가지고 1년 전부터 좀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중이었어요. 제가 직업 특성상 손목과 손가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에서 있어서 손목이 과부하가 좀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제가 한쪽으로 좀 자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목도 좀 짓누르고 자는 습관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불편함을 겪고 있었거든요. 지난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의 수는 16만 6,0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손목이 보내는 저릿저릿한 신호, 이제 무시하지 말고 제때 관리합시다. 안녕하세요.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할 지민교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그 손목에 이제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있는데요. 그 신경이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압박이 되거나 하면서 이제 저림이라든지 손가락의 이상 감각 또는 이제 진행되면 엄지손가락 쪽의 근육의 위축까지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증상을 말합니다. 손목 터널 내에 그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모두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정확한 원인이나 유발인자를 찾기 어려운 그런 특발성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손목 쪽에 관절 쪽에 이제 골절이나 탈구가 있는 경우에도 그 눌리면서 생길 수가 있고요. 또는 뭐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에 의해서도 눌리거나 할 수 있고, 또는 뭐 드문 경우지만 종양.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그런 위험 요인을 늘릴 수 있는 것들이 뭐 당뇨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갑상선 쪽에 이제 기능 이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직업적인 요인인데요. 직업적으로 손을 좀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서 흔히 많이 발생을 하고, 특히 진동이 있는 진동기구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조금 더 빈도가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례자의 손목 통증을 바로잡을 시간. 오른손이 지금 불편하시다고요. 제가 진찰을 간단하게 좀 해볼 건데요. 이렇게 손목 부위 쪽을 좀 압박해서 누를 건데, 말씀하셨던 저림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거나 하진 않으신가요? 비슷한가요? 조금 아프다. 눌리는 부위가. 이렇게 두들겼을 때는 어떠신가요? 혹시 저린 느낌이나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하진 않으신가요? 네. 비슷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좀 반대로도 손가락 그 힘이나 이런 것들은 다 괜찮으시고요. 주는 힘이나 이런 것들은. 하루 종일 반복되는 손목 사용. 단순한 피로라고 넘겼던 증상이 이제는 일상에 불편함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정밀한 진단으로 사례자의 손목 내부 상태와 신경과 조직을 정확하게 분석해 손목이 얼마나 압박을 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게 모든 검사를 마치고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를 우선 찍어봤는데요. 일단 보이는 엑스레이 상에서 관절 자체, 뼈 자체나 관절 자체에 큰 이상 소견이 보이거나 하지는 않고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증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손목에 지나는 신경 쪽, 특히 이제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 쪽의 증상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MRI 상에서는 다행히 아직 신경의 변성이나 이런 것들까지 보일 정도로 심하진 않으신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증상 느끼시는 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손목 쪽의 정중신경이 자극을 받는 그런 초기의 그런 변화들을 보이는 양상이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진행이 됐을 때 좀 심할 때 좀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물리치료랑 충격파 치료 정도 같이 하고. 이제 사례자의 불편한 손목을 되찾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는 집중된 충격파를 이용해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인데요. 주로 근육과 인대 그리고 심줄 등의 연부 조직 손상 치료에 사용되며 손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에 적용되죠. 공기압을 이용해 손목 주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치료도 진행됩니다. 이 치료법은 손목 부위 부종 감소와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손목의 부담을 줄이고 근육과 인대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테이핑 시술. 환자분 증상이 손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팔 전완부 전체에 걸쳐서도 가끔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손바닥과 손목 그리고 전완부에 걸쳐서 전체적인 키네시오 테이핑을 하라고 합니다. 그 편근 그리고 굽힌근 다 이완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좀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부를 들어 올려서 순환을 좋게 해주고 또 통증을 낮추는 그러한 테이핑 시술입니다. 지금 하는 방법은 이 바깥으로 당겨서 반동이 가운데로 모이게 해서 이 손목 터널 쪽에 이제 부조적으로 가라앉는 거를 위로 들어 올려줘서 좀 부담을 적게 해주는 그러한 테이핑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병원 왔을 때는 통증이 엄청 좀 심했는데 이렇게 물리치료 이렇게 또 손목 보호대까지 차고 나니까 좀 더 효과가 큰 것 같고, 또 이렇게 저린 현상도 좀 아침에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치가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환자가 직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손을 계속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다시 재발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오랜 장기간 지속되고 좀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까지 받은 경우에 1차 수술 이후에 재발률은 한 2% 정도로 보고는 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수술 전에 증상들도가 심했던 경우에는 그게 한 10배가량 증가되기도 합니다. 20% 정도까지도 재발률이 올라갑니다. 자,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가야겠죠? 오늘은 뭘 하고 계시려나? 관장님, 저희 왔어요. 아이고, 오늘도 열심히시네.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움직임은 과학이다. 현대인의 망가진 건강을 수리하는 남자. 청담동 수리남 이정원 관장입니다. 오늘은 과학적 기반으로 검증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운동과 스트레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자가 검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터널 증후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펠렌 검사라고 해가지고 먼저 손등을 마주보게 해볼 거예요. 자, 이 형태로 60초를 유지. 자, 이때 손가락 저림이 발생을 한다면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자, 붙여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얘를 내려볼게요. 아파요. 네, 이럴 경우에는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자, 틴넬 증후군 검사법으로 손등을 이렇게 쳐볼까요? 자, 이렇게 쳤을 때 찌릿한 감각이 있다면 이것 또한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증상마다 다르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과 스트레칭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운동으로 손목 근력 강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kg나 2kg의 덤벨을 준비하면 좋으나 저희가 이제 집에서는 덤벨이 없을 수도 있으니 물병을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이 운동의 효과는 손목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여 정중신경의 압박을 줄여줘서 터널 증후군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조금만 뒤로 앉아볼까요? 허벅지에서 무릎이 지면하고 수평하다는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자, 요 위에 손을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떨굴 겁니다.
힘을 완전 빼지는 말고 내가 내려준다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보낼 거예요. 다시 들어 올려주고. 자, 이렇게 할 때도 얘가 반듯하게 아까처럼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들었어요. 들어 올리고. 그 이후에 다시 손목을 뒤집을 거예요. 손등이 위로 가게. 자, 밑으로 내려주세요. 들어 올릴 거예요. 더 줄 수 있는 만큼. 네. 자,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선까지만 교차로 10회씩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운동으로 손목 유연성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목을 깍지를 낄게요. 깍지를 껴서 앞으로 밀어서 손목을 늘려줄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그냥 미는 게 아니라 이 손은 밖으로 민다라는 생각을 해주면서 밀어주면 이쪽 부분이 더 잘 늘어날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이렇게 가지고 올 거예요. 손목을 돌려줄 거예요. 10회 반대로 10회. 자, 이 운동을 했을 때 효과는 손목 관절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켜 신경 압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운동으로는 손가락 저항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줄 5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손을 모아볼까요? 자, 모은 상태에서 반듯하게 쭉 펴줄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10회 반복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운동을 마친 뒤에 저희가 처음에 했던 필름 검사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좋아요. 자, 될 거예요. 아까는 팔꿈치를 내렸을 때 손목에 통증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아까보다 통증이 떨어졌나요? 네. 운동과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증상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손목을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손목 소중하게 지켜보세요.